정부와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유엔 총회 의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꿀벌을 길러 얻은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한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 양봉동아리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정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추기경과 정치인 등의 신발을 만들어 온 수제 화장인 김택규 씨를 만났습니다. 휴가철 수도권에서 가볼 만한 성지와 순례길을 소개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온 유엔, 다음 달에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요.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다음 달에 열릴 제77차 유엔 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왔습니다. 주목되는 건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피격 사건 직전해인 2019년부터 남북 관계를 고려해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음 달 유엔 총회에 맞춰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이전 정부와 달리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발의와 채택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또 결의안에 적극 참여할 생각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을 방문한 토마스 오에야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실상을 왜곡하고 대결 분위기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북한 인권 문제를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부 여당의 일련의 움직임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통지문까지 보낸 상황에서 이것을 국제사회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 들거나 정치 쟁점화하려는 접근 태도 역시 북한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 간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말 이 인권과 평화를 위한 어떤 논란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계산들이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고. CPBC 윤재선입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안에 사라진다. 아인슈타인의 경고입니다. 기후위기로 꿀벌이 급감하면서 꿀벌이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꿀벌을 길러 얻은 수익금을 환경단체에 기부한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하늘고 양봉동아리 학생과 교사들이 벌들을 살피기 위해 보호복을 챙겨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벌통을 열고 벌집 속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하늘고에 양봉동아리가 생긴 건 양봉이 학생들에게 환경과 생태에 관심을 불어넣을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환경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첫 발걸음을 뗀 양봉동아리. 학생부터 교사까지 30명에 달하는 구성원 모두가 휴식 시간까지 반납하며 양봉에 몰두했습니다. 그 사이 처음엔 10통뿐이었던 벌집은 26통으로 크게 늘어났고 무섭던 꿀벌들은 이젠 가족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귀여웠어요. 네, 벌이 너무 생각보다 귀여워서
제 작년 갤러리에 거의 이제 벌 사진이랑 영상만 있는데 벌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만지거나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게 이렇게 나무처럼 이렇게 서 있거나 해봤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처음엔 걱정하던 부모들도 이제는 학생들과 교사의 노력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거는 무섭지 않냐. 근데 계속 제가 집에서도 그렇고 좀 벌 영상을 많이 보고 했는데 그 모습들을 보시고 나니까 이제는 벌이 좀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일반 학생들 사이에서도 양봉은 큰 화제거리입니다. 특히 양봉을 통해 얻은 꿀은 학교 바자회에서 큰 인기를 끌어 2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양봉 동아리는 이 수익금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 기부했습니다. 양봉 동아리에 들어오게 돼서 양봉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벌에 쏘이는 것보다 벌들이 자신 때문에 다칠까 더 걱정된다는 양봉 동아리 학생들. 학생들은 양봉이 말 그대로 꿀 같은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벌들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실험의 의미를 넘어서서 그들을 키우고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벌을 통해서 얻은 꿀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판매하는 소중한 경험도 굉장히 유익해서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꿀 같았다라고. CPBC 장현민입니다. 정직을 삶의 최고 가치로 여기며 자신의 세례명을 딴 수제화 회사를 운영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단골 고객 중엔 추기경과 정치인도 있는데요. 알퐁소 수제화 대표 김택규 씨를 이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구두를 만드는 장인의 손길이 능숙합니다. 아흔을 앞둔 김택규 대표는 지금도 가족 선별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전남 곡성이 고향인 김 대표는 어린 시절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난 뒤인 27살에 고향을 떠나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학고방이라고 불리던 판자촌엔 전국 8도에서 일자리를 구하려 온 가난한 이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래도 빗나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때부터 제 모토가 정직이에요. 정직이라 그러면 청빈이고 뭐이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군의 음식 찌꺼기를 끓인 꿀꿀이죽을 먹으며 연탄 공장에서 일하던 김 대표. 그러다 눈에 띈 이들이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당시 구두 수선공들은 전국의 공장을 돌아다니며 구두를 수선해주고 적지 않은 폼삭스를 받았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뛰어든 김 대표. 2년간 구두 수선공으로 지내며 돈을 모아 서울에 양화점을 차리게 됩니다. 양화점이 3군데로 늘었지만 무리한 투자로 사업을 접게 됩니다. 다시 일어섰던 김 대표는 또다시 많은 빚을 떠안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을 마감하려 찾은 북한산에서 우연히 박귀훈 신부와 인연이 닿으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낼 때는 반드시 먹고 살게, 그게 그 천불생 무력증이란 말이, 그게로 하나님께서 굶어 죽기는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그걸 믿어요. 지금 이제 늦게서 그런 걸 다 깨달았죠. 고 박귀훈 신부는 김 대표에게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박 신부의 권고로 수제 등산화 제작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알퐁소 수제화는 현재 전국 최고의 수제화로 꼽힙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해 염수정, 유흥식 추기경, 이용훈 주교, 정치인들도 알퐁소의 단골 고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괴로웠던 순간에 손을 내민 하느님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알퐁소 수제화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 김택규 대표. 김 대표가 물려준 가장 소중한 것은 수제화 제작 기술이 아니라 신앙일 것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휴가철에 가볼 만한 성지와 순례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수도권입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신앙 선조의 피땀이 서린 성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교구에는 주교자 명동 대성당을 비롯해 광화문 성지, 노고산 성지, 단곡의 순교 성지, 삼성산 성지, 새남터 순교 성지, 서수문방 내거리 순교 성지,
절두산 순교 성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주교자 명동 대성당은 명실공히 한국 천주교의 상징이자 심장으로 서울 고궁과 명동, 남산 서울타워 방문객 등이 어렵지 않게 순례할 수 있습니다. 새남터 순교 성제는 한국인 첫 사제인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를 비롯해 한국 천주교의 역사상 순교한 성직자 14명 가운데 11명이 순교한 대표적 순교 성지입니다. 서소문 박 네거리 순교 성지는 한국교회 최대 순교지로 역사박물관에서 열리는 상설 전시와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순교자 영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단곡의 순교 성지는 서소문 박 네거리, 새남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명의 성인을 탄생시킨 의미있고 거룩한 순교 성지입니다. 절두산 순교 성지는 병임박해 당시 수많은 신자들이 참수행을 당한 순교 성지로 1966년 병임박해 100주년을 맞아 기념관이 건축됐습니다. 한편 군정교구청과 국군중앙 주교자 성당에 자리하고 있는 외곡의 성지는 병임박해 때 새남터와 서소문박 네거리에서 순교한 이들이 묻혔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 국제순례지로 승인된 서울 순례길을 거니는 것도 권합니다. 말씀의 길 등 총 3가지 코스의 도심 속 순례길에서 천주교 역사와 신앙 유산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인천 교구에서는 갑곶 순교 성지를 비롯해 반주골, 재물진두 성지, 진무영 순교 성지, 일만이 순교자 현양 동산, 성채 성지, 성모 순례지, 순교 신심 순례제 등을 방문하면 됩니다. 반주골에는 신유박교로 순교한 한국 최초의 영세자이자 한국 천주교의 창설자 가운데 한 명인 이승훈 베드로의 묘가 있습니다. 재물진두 순교 성지는 병임박해 뒤 10명의 순교자들 넋이 서린 순교지이자 1845년 4월 당시 김대근 부제가 사제에서 품을 받기 위해 중국 상해로 떠났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일만이 순교자 현양 동산에는 10,000명으로 상징되는 한국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유명 성지의 축소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교구에서는 은희 골배마실 성지, 구산 성지, 남양 성모 성지, 남한산성 성지, 단내 성지, 미린의 성지, 그리고 송골 성지 등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은희 골배마실 성지는 김대근 신부의 소년 시절 정치가 남아있는 곳이자 성서의 꿈을 키우던 요람입니다. 남양 성모 성지는 병임박해 때 이름 없이 순교한 이들을 현양하는 순교 성지로 1991년 10월 7일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고 한국 천주교회에서 첫 성모 성지로 공식 선포됐습니다. 미린의 성지는 성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가 묻혔던 박해시대의 교천입니다. 수원교구에는 또 수리산 성지를 비롯해 수원 성지, 양근 성지, 언홍 성지, 요당리 성지, 죽산 성지, 천지남 성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성지에서 만나는 신앙 선조의 숨결, 가톨릭 신자들의 휴가철 신앙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3년 만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흑석동 본당 초등부 주일학교 아이들의 물놀이 영상 보내드리면서 오늘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